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 기사들의 파업으로 부산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택시업계가 추가적인 단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도로가 한산합니다. 부산역 택시 승차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승객들만 간간히 보입니다. 이곳은 원래 일반 자가용과 택시가 뒤엉켜 항상 붐볐던 곳인데요. 여기서도 택시는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부산 지역 택시기사 2만 명이 일제히 운전대를 놨습니다. 약 6천 명은 택시 1000여 대를 몰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는 다른 택시 운전자의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시찰 나와서 혹시나 파업을 잘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모르. 우리는 이 목숨이 걸린 거라 앞으로 이 계속할 겁니다. 반면 도시철도와 버스는 북적였습니다. 하루 동안 부산 도시철도 승객은 71만여 명으로 평소 같은 시간대 67만여 명에 비해 3만 6천 명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의 100% 어딜 가도 택시가 없더라고요. 처음 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든 채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도 튀어나왔습니다. 택시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저 여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태종대나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종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부산 지역 택시기사들은 오늘 새벽 4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6개월, 부산시정의 핵심 인물하면 바로 박태수 정책보좌관입니다. 언론에서는 왕특보, 실세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박태수 정책보좌관이 지금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자리가 결재 권한도 없는 책임지지 않는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청 내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 사무실 앞입니다. 이곳을 부산시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박 대표님이랑 지금까지 있다 오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의논들을 있어서 그래 얘기 좀 잠깐 하고 왔는데. 부산시의 인사와 정책을 박 보좌관에게 따로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주요 시책은 박 보좌관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오거돈 시장의 결재가 불가능합니다. 박태수 보좌관이 인사를 다 하고 있고 대부분 결재 서류는 사전에 박 보좌관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 나서 시장한테 가는. 박태수 보좌관과 공직사회의 갈등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수면 위로 불거집니다. 에코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넘기려는 박 보좌관과 이에 반발한 공무원 노조. 그 이면엔 독단적인 의사소통이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좀 일방적이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보죠. 그러고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제 좀 막 개입을 한다면 개입을 하고. 박 보좌관은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오거돈 시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입니다.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부산시 혁신을 위한 오 시장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부산시정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 공식 결재 문서입니다. 팀장을 거쳐 과장과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어디에도 정책보좌관 결재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보좌관은 정식 결재 라인엔 없는 직책입니다. 실국장, 심지어 부시장을 뛰어넘어 사실상 부산의 주요 시책을 좌지우지하지만 지시만 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는 이유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법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도 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면 책임져 주면서 시켜야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다 져야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른바 역대 정무라인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체제 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죠.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중간에 결제 시스템에 원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간섭 저런 간섭 하게 되면 행정관료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좀 많은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팀이 이와 관련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태수 정책보좌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부산시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부산시정과 시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공식 제기됐다는 소식을 톱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년 핵심 과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꼽은 데 이어서 부산 지역 교수와 전문가들도 성명을 발표해 김해 신공항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부산발전연구원도 부산 정책 포럼을 열고 시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면 기사입니다. 부산 디자인센터 신임 원장에 오거돈 시장 캠프에 몸담았던 비전공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입니다. 신임 원장 후보는 현재 2명으로 압축돼 오거돈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이 중 한 명인 A 교수가 디자인과 무관한 국제학 전공자로 오거돈 시장 후보 시절 민주당 캠프에 몸담았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시청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0일 이후 입사자에겐 일괄 퇴사한 뒤 재채용을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서울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 시기를 전후해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을 채용시킨 사례가 나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경제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수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이 줄면서 부산 지역 가구의 올 평균 부채가 지난해보다 15% 증가하면서 6천만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 대구와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주말까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보다는 먼지 농도가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5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고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계속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로 예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 날씨처럼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구름은 적겠지만 역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0도, 창원은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이자 절기 동지인 내일도 아침 기온 9도, 한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고요. 크리스마스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가 오후 4시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각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올해 결산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상황 보고와 엑스포 유치 대학생 UCC 시상식, 촛불 기원식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벤처 창업 포럼이 오전 11시부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2층 카프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벤처 창업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비롯해 짐 캐리 손진현 대표의 짐 없는 벤처의 길 강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구 살리기 첫걸음 시민 참여 나눔 장터가 오늘 오전 10시 송상현 광장 내 선큰광장 일원에서 개장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중고 물품 판매와 함께 폐전건 건전지와 종이폐 교환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상류층. 아니 부산의 상류층도 아니고 이게 왜 키워드가 됐습니까? 네, 바로 부산 도시철도에 실린 한 광고 문구인데요. 서울 상류층의 결혼 정보 서비스를 이제 부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조건 따질 수도 있죠. 근데 광고 카피가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재벌, 명문가, 유학파 등의 단어도 좀 쓰여 있는데요. 상류층 결혼 정보의 사임을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참 할 말이 없는데 네티즌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점 토의했던 광고다. 그다음에 부산 비하 천박하다. 네. 대전이랑 서울에서 본 광고입니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사람을 가지고 층을 나누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댓글도 씁쓸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대 학생총회입니다. 학생총회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잘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사진으로 보이다시피 부산대 학생들이 넉넉한 털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축제는 아닐 거고 어떤 일이 있었나 보네요. 네, 부산대 학생회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학생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는데요. 학교 측이 학칙 개정을 추진을 강행하면서 불만이 좀 일어났고요. 총장 직선제의 학생 투표권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또 날씨가 영하권이었는데 학생 무려 4,300명이나 모여서 학생들이 불만이 상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시험 기간인데도 4,000명이 넘게 모였다. 그러면 갈등이 또 불만이 엄청나게 컸다는 뜻이네요. 네, 일단은 학위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동학위제, 복수학위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요. 일단 여러 사안들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의견 수렴 없이 일부 학과를 양산으로 보냈다. 뜻밖의 통학잼이 됐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무슨 일이냐 하면서 부산대 다니는 친구들을 소환하는 댓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멋지다, 장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2만 명의 학생 가운데 20명에게만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산타 버스입니다. 이거 매년 화제가 되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시내버스 타고 다닌다고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영도, 중구, 서구, 동구를 잇는 70번 시내버스입니다. 70번 버스요? 네, 12월 초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채로 운행 중이신데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기사님도 산타 복장을 하시고 다니고 계십니다. 별 기대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어때요? 네, 이미 부산에서 유명한 기사님입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김희순 기사님 최고입니다. 김희순 기사님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SNS 보니까요. 이 버스 타는 아기들한테 선물도 줍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교도 옵니다. 한번 타고 싶다. 그리고 영도로 데이트 가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트리 축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산타버스가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부산의 SNS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개발 지역 공사장 주변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일 전부터 균열 조짐이 있었는데 정밀 조사는커녕 땜질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듯 도로 곳곳이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50m 구간에서 발견된 폭 5cm 균열은 주택가 골목길까지 이어집니다. 집이 무너질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뭉갤 때도
막 쿵쿵쿵쿵 해가지고 자다가도 막 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두 번째 일에 집안이 넘어가니까 불안해가지고. 바로 옆 공사장에선 지난 3월부터 1,200가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참인 상황. 새벽 1시부터 땅이 점차 더 갈라지면서 지하에 묻힌 상수도 배관에서 물까지 샜습니다. 구청은 뒤늦게 도로 500m 구간을 통제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말 이미 도로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발견됐었다는 것. 이 금이 가고 내려앉은 도로는 불과 이틀 전에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겉으로 봐선 원인 파악이 힘들다는 의견을 영도구에 보냈지만 정밀 조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틈을 메우고 도로 포장을 한 게 전부인데 며칠 만에 땅이 다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포장 균열인지, 그러니까 뭐 밑에 내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균열이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 노후 가옥이 밀집한 영도구에선 지난 여름 우기 때 도로가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상공계가 내년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재계가 힘을 모아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의 유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가덕 신공항 건설을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 소음 영향구역 설정과 여객 인원 추정에 하자가 확인됐다며 가덕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부적절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여론 형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화명덕천 사상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송기 전술 비행 훈련에 의한 피해적이 또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고요. 아까 독대산도 있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접근이 안 되는데 국제공항으로서 한쪽 방향 접근되는 김해공항밖에 없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부산 상인은 신공항 추진 시민단을 꾸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범시민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 상공계는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최근 국토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공항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산의 정재계가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도 뭐 3.2km가 뭐요? 인천공항은 그럼 뭐 하려고 4km? 그러니까 그게 다 일일이 지금 저 지장님 뭐 여기서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니고 3.2km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그럼 인천공항도 3.2km 만들어라 그러면. 부산 상인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부산형 복합 리조트 설립, 부산 부동산 신탁사 설립과 남북교류위원회 출범 등도 내년도 10대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상의의 내년 핵심 과제 대부분이 상의 단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이어서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으로 6년 만에 검거된 54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문 대조군을 한정해 같은 지문을 찾는 수사 방법은 합리적이라며 지문 감정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실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영화 촬영장에서 촬영 장비 등을 훔친 혐의로 러시아인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중구 일대에서 영화 촬영 중인 스태프 2명의 차량을 열고 카메라 장비와 태블릿 PC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이루수 카를로스 아수아헤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봉 55만 $1,000에 영입한 아수아헤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2013년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해 2016년 샌디에고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특히 샌디에고에서 이루수로 뛴 151경기에서 실책이 5개에 불과해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제22대 신임 감독으로 조덕재 전 수원FC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또 노상래 전 전남 드래곤스 감독과 이기형 전 인천 유나이티드 FC 감독을 각각 공격과 수비 코치로 영입하면서 일부 리그 도약을 위한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조덕재 신임 감독은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로얄즈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2011년 수원FC 감독을 맡아 2015년에는 팀의 K리그 1부 리그 승격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부상권 교통 중심지인 사상역 일대에 원스톱 교통 환승센터가 조성됩니다. 사상구는 2020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도시철도와 경전철, 서부버스터미널을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등 환승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사상역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1만 9천 명으로 버스와 도시철도, 경부선 등 6개 대중교통이 교차하지만 환승시설이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인별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수능시험 이후 부산 지역 고등학교 142곳의 고3 학생들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개인별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불허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말까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보다는 먼지 농도가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5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고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계속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겨울이라기보다는 가을 날씨처럼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온화하겠지만 일요일 아침에는 비가 조금 온 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크리스마스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1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